제가 어저께, 자, 두 번째 꼭지, 중요한 얘기를 드리는데, 이렇게 하면은, 뭐 또 이렇게 들어오시는 데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시기도 하고요. 네, 어저께 다녀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천 다녀왔습니다. 네, 과천 공수처 다녀왔습니다. 공직자 범죄 수사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예, 가서, 이렇게, 인적사항만 이렇게 고발장을 접수를 하고요. 그리고 접수증을 이렇게 접수증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네. 김태형 전 국방부 장관, 김성찬 전 해군 참모총장 두 사람에 대해서 직무유기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공수처에요. 사실은 오래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가족 어느 한 대원의 억울한 죽음과 그 가족분들의 아픈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하지 않았죠, 지금까지. 네,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작년 9월 달에 군 사망사고 어문사 규명위원회에 제가 진정서를 넣은 것이 그냥 보궐선거를 앞두고 중앙일보, 동아일보부터 그냥 난리를 치면서, 그리고 또 군 관계자들, 천안함 승조원, 네, 그리고 가족분 해서 규명위를 방문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전격 각하가 됐지요. 그래서 그 각하를 시킨 이유 요건에 대해서 저에 대한 진정인에 대한 자격 문제가 이제 거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격 문제, 이 사람이 과연 진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목격자라든지 어떤 뭐 그런 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 뭐 이러한,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제가 한 개인의 어떤 억울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까지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왜냐하면 이의신청서를 작성을 하려 그러면 이의신청서 안에 그 요건에 해당하는 거를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이 문제를 분명하게 클리어를 하고 넘어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의신청서는 뭐 오늘부터 또 작성을 해서 이번 주 중에 작성이 다 되면 저희 변호사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가능하면 주중에 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예. 예. 그렇지만 차제에 그 당시에 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은 물어야 되겠다. 뭐 두 사람 다 사성장군 아니겠습니까? 김태형 국방장관은 육군대장,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은 해군대장, 사성장군 두 사람. 뭐 공수처가 출범했으니 전직 장성들은 공수처 대상입니다. 예, 근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죄는 공수처에서 다룰 수 있는 범죄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직무유기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럼 직무유기 부분은 공수처에서 다루게 될 것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죄는 공수처에서 아마 검찰로 이관을 해서 양쪽에서 수사하면 좋지요. 뭐, 네, 그렇게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예상을 합니다.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아마 기사를 통해서도 보셨을 텐데요.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우선 뭐 앞에 뭐 전제되는 부분은 일단 차지하고요. 천안함의 안전당직자 박모 하사의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제가 고발을 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함수가 인양되고 나서 함수에서 시신이 나온 거죠. 네, 함수에서 말이죠. 그러면 이 함수 함의를 우선 이렇게 그림을 한번 읽게 돼 있단 말이죠. 네.
이 함수에서 여기가 함수고 가운데는 떨어져 나간 부분이고요. D는 한미입니다. 자, 한미에는 기관실과 기관부 대원들의 작업실이나 당직실이나 아니면 침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판부에는 함교, 요 위에 함교죠. 장교실, 여기는 장교실이 있습니다. 예, 갑판부, 작전부, 조타부, 포갑부, 병기부 이쪽 전부 갑판부 쪽에 이제 앞부분에 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월 26일 날 밤에 반파가 되면서 한미가 뚝 떨어져 나가고 한미가 불과 3분 만에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실되죠. 그리고 함수는 옆으로 기울어져서 그 뒤로 계속 상당 시간을 떠 있습니다.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 잠깐만요. 제가 선풍기 하나 끄고.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한미는 반파가 되어서 물속으로 들어가면 앞부분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기관실이 이 아랫부분에 있기 때문에 가스터빈실은 뚝 떨어져 나가서 이 연돌 가스터빈실 전부 다 떨어져 나갔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연돌에다가 공기를 주입한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거는 쇼 도중에도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연돌은 선체하고 완전히 분리가 됐었어요. 함수 한미하고 완전히 떨어져서 별도의 연돌인데 연돌에다가 공기를 주입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거였습니다. 자, 한미가 함수는 옆으로 눕습니다. 옆으로. 왜냐하면 이 배가 전체적인 구조로 있을 때는 이 배가 오뚜기처럼 아래쪽에 기관실이 무겁기 때문에 그대로 받쳐주지만 뒷부분에 기관실과 함께 뒷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난 다음에는 무거운 쪽이 사라져 버리니까 함교 있는 구조물이 무겁게 됩니다. 그러면 옆으로 누워서 90도 옆으로 눕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 한미는 바로 앞으로 해서 바로 물속으로 들어가고 함수는 옆으로 눕게 되는지 분리가 되고 나면 구조물의 각각 무게 중심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한미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함수가 옆으로 기울어지니 이 안에 있던 대원들은 전부 올라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평평한 여기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에 모여 있었는데 거기서 다 모여서 인원 체크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 구조가 됐는가 해서 인원 체크를 했더니 58명이 인원 체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방에 누가 있는지를 서로가 알기 때문에 누가 왔나 막 크로스 체크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함수 쪽에서 있던 당직을 쓰던 함교, 전탐실, 조타, 병기 이쪽에 당직을 쓰고 있던 사람들 전부 이제 체크하고 그 다음에 각 침실에 있었던 사람들 크로스 체크하니까 다 구조가 다 전부 다 탈출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함장은 전원 구조가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배를 인양하고 나니 저 함수 쪽에서 시신이 발견된 것이죠. 그 시신이 바로 박모하사인데 이 박모하사는 기간부입니다. 네, 기간부 하사인데 그날 밤 한미 쪽에서 함수로 건너왔던 것이죠. 네. 안전당직을 하기 위해서 당직하면서 순찰하기 때문에 기관부에 계신 분들은 전부 한미와 함께 고인이 되셨지만 기관부지만 기관장 그 다음에 내기장 내연장 이분들은 생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장은 장교 침실에 있었기 때문에 함수 쪽에 있었고 내연장 내기장은 상사기 때문에 원상사 침실에 있었기 때문에 원사 상사들이 쓰는 침실에 있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하사는 사고 직전에 함수 쪽으로 왔기 때문에 만약에 탈출을 했다면 침실이 기관부 쪽에 있는 기관부 대원으로서 생존한 유일한 사람이 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무려 배가 침몰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난 4월 24일 날 함수를 인양을 하고 보니
그래서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그러면 왜 구조될 당시에 왜 갑판 쪽에 있었던 안전당직자가 빠져나오는 것을 알 수 없었을까요? 목격자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그 안전당직자 바깥에서 아까 보이던데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그 말 했다면 누가 내려가서라도 그죠? 수색을 하겠죠. 설사 침수가 돼서 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헤엄을 쳐서라도 찾았을 겁니다. 아니면 바로 탈출하면서도 막 연락을 해서 빨리 잠수부 보내달라고, 안에 한 사람 누가 있으니 잠수부 보내달라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가만히 놔둘 대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못 봤다는 거죠. 뭐 전부 다 침실에서 쉬고 있거나 책을 읽거나 뭐 핸드폰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휴게실에서 텔레비를 보고 있거나 그 사이에 안전당직자는 복도를 통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패트롤을 하기 때문에 못 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함장은 적어도 함장은 전원 해경정에 의해서 구조가 되고 난 다음에라도 상부에 보고를 해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저 배가 아직까지 떠 있으니까 잠수부를 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야죠. 그죠? 그렇게 하고 바로 잠수부가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원 구조가 되고 난 다음에 함장 그리고 어느 장교 함께 다시 구조를 위해서 현장으로 복귀했다는 기사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바로 탈출했던 그 배, 첫 번째는 함미를 찾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함수가 떠 있기 때문에.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함수가 무려 16시간 22분이나 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네. 제가 이 사안을 가지고 그 고해장성 두 사람을 고발을 하고 한 데에는 바로 천안함 함수가 반파되고 난 이후에 바로 가라앉지 않고 무려 16시간 22분이나 떠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추적한 사람이 바로 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사위원이 되기 전에는 사진을 하나 입수했는데 함수가 천안함 함수가 떠 있는데 옆에 해경이 지나가는 게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함수가 떠 있는데 해경이 옆으로 지나가요. 이게 뭐지? 아무리 봐도 천안함은 반파가 돼서 밤 9시 밤 9시 넘어서 반파되고 그 다음에 가라앉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함수가 떠 있고 해경이 이렇게 있는 이 사진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지? 그때부터 이 사진을 가지고요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습니다. 백방으로 이 사진의 출처를 찾아서요. 그리고 처음에는 저 사진을 보고 저 함수가 천안함 함수인지 확신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우리 군함끼리 충돌한 것은 아닌가 싶어서 대한민국 군함이란 군함은 전부 다 사진들을 갖다가 찾아가지고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천안함 함수가 맞는지 아닌지 갖다가 대비하는, 여기 위에는 하늘, 여기 저 회색, 아래쪽은 짙은 색, 이런 특성 가지고 비교해 보느라고요. 지금 팩트TV에 김태일 대표, 그 당시에 김태일 기자님하고 한 3일인가 둘이 빡세게 그냥 앉아 있었는데 아이고 한계가 있어요. 사진 자체를 구하는데도 한계가 있고요. 긴지 아닌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천안함이더란 말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밝지? 이게 적외선 카메라인가? 적외선 카메라라고 해도 이렇게 밝게 나올 수가 있나? 고민하다가 적외선 카메라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천안함이 아침까지 떠 있었네. 그래가지고 경기도청 전화했습니다. 경기도청을 전화해서 여차저차 하니 잘 모르겠고 저기 옹진군청에 한번 전화를 해보라 그래서 옹진군청에 전화를 해서 또 막 여기저기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진의 출처는 백령도 쪽에 있는 백령도 면사무소 쪽에서
누가 올린 사진인 것 같다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백령도 면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백령도 면사무소의 직원분이신 최모 씨가 그 사진을 찍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날 오후 2시까지 계속 또 점심시간을 넘겨가며 전화를 해서 계속 설득했습니다. 그 사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진을 좀 주실 수가 없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중요한 해난 사고고 우리 군에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사진을 좀 주십시오. 결국 오후 4시 반경에 설득을 해서 사진 7장을 제가 전량을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메일 7장의 사진을 가지고 놓고 그 다음에 아침 7시 반에 중화동인가요? 중화동인지 영트림인지 하여튼 그쪽 중화동일 겁니다. 중화동 거기 언덕 위에 올라갔더니 멀리서 이렇게 보이기에 카메라를 대고 찍었다라는 진술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침 7시 반까지 물론 그날 당일날의 일이 아닙니다. 당일날 일이 아니고 조금 며칠 지나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날 오전에 우리 국방부가 뭘 했을까? 아무리 봐도 저 함수가 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한테 알렸다는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사도 다 찾아보고 봤더니 저 함수가 떠 있는 그 시간 동안에도 우리 군 당국은 함수 함미 전부 다 가라앉았고 계속 수색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배신감이라는 거는요. 그때의 배신감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국방장관 이름 사람 이분 원태재 그죠? 네, 이분 합참에 있는 분 기자들한테 계속 찾고 있다, 수색하고 있다. 뭐 진해에서 무슨 뭐 소해함이 오면 뭐 어떻다 저떻다 3,000톤 금모가 올라오고 있다. 그런 거짓말하고 있었습니다. 함수가 저렇게 버젓이 떠 있는데 그런데 함수가 몇 시까지 떠 있었는지 여부는 제가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되고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이 되고 조사를 하면서 조작하고 있고 사실과 다르게 하고 폭발이 없는데 폭발로 몰아간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군당국이 저를 고소 고발을 했죠. 제가 어저께 고발한 김태형 국방장관,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두 사람은 저를 고소했습니다.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요. 그리고 박정희 합조단장 그리고 윤종성 해군 조사본부장은 저를 고발을 했습니다. 해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요. 그래서 재판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뭐 재판을 통해서 사법기관을 통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천안함 두 번째 공판 때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해경 5015해 유종철 부함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같은 날에 해군작전사령부의 심승섭 당시 준장이었습니다. 법정에 나올 때는 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에는 대령이었습니다. 심승섭 준장, 심승섭 준장 기억나십니까? 해군참모총장까지 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해군참모총장으로 됐던 분이 바로 심승섭 대장입니다. 그러나 법정에 나올 때는 준장이었고요. 사고 당시에는 대령이셨습니다. 천안함 법정에 2차 재판 때 두 분 다 나왔습니다. 해경 501함 유종일 부함장 그리고 심승섭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처장.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죠. 오후 1시 37분까지 계속 떠 있었습니다. 천안함이 16시간 37분 떠 있었어요. 16시간 22분간 떠 있었습니다. 함수가. 그런데 가라앉을 때까지 그대로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해경 501 유종철 부함장의 증언에 의해서
갑판 위에 모여있던 58명이 구조가 되고 난 이후에도 해경정은 함수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아침에는 해경 501하면서 해경 253호정한테 인계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계속 함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키면 뭐합니까? 아닌 말로 고속정 두 척만 가서 함수 양쪽에 들어붙어서 묶으면, 로프로 묶으면 더 이상 안 깔아앉습니다. 왜? 공기로 떠 있잖아요. 왜 떠 있습니까? 밑에서 대왕문호가 받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공기로 떠 있잖아요. 그러면 고속정 두 척만 가서 살짝만 잡아줘도 계속 떠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된다고요. 그러면 잠수부가 들어가야죠. 혹시라도 어떨지 모르니까 잠수부가 들어가야죠. 그게 군대죠.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그리고 심승섭 준장은 법정에서 그랬습니다. 천안함이 반파되고 난 이후에 가라앉는 시간까지 실시간으로 계속 추적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현장에 계속 통보해 주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증언을 한 그 심승섭 준장님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시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해군 참모총장 되시고 난 이후에 이 문제를 풀어야 할 당사자일 수도 있는데 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섭섭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정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말도 했습니다. 최초 자초로 보고받았다. 좌초로 보고받았고 21시 15분 상부에도 좌초로 보고했다. 법정에서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명박 정부, 그 당시에 군은 함수가 16시간 22분이나 떠 있었는데도 왜 방치했을까? 더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왜 방치하는 메커니즘을 보면요, 제가 고발장에도 적어놨습니다만, 한미는 반토막 나서 가라앉는 순간 불과 3분 내지 5분 이상 못 버텼을 것이라는 것은 바다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다 압니다. 왜냐? 군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또 혹시라도 안에 에어포켓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군함은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군함을 탔지만 군함은요, 보통 공기가 갇혀 있을 수 있는 곳들은 침실이라든지 격실이라든지 이런 곳인데, 군함은 침실도 머리 위로 케이블들이 지나갑니다. 파이프도 지나가고요. 왜? 군함은 전투 목적이지 쾌적한 여객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침실 위로 막 파이프 지나가고 케이블 지나갑니다. 즉, 그 지나가는 곳마다 뻥뻥 뚫려 있기 때문에 구멍들이 많습니다. 군함은. 그렇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면 불과 3분 내지 5분이면은 바닷물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못 뱉습니다. 제가 천안함 한미에서 에어포켓 이야기한 사실 전혀 없잖아요. 세월호는 달라요. 세월호는 멀쩡했던 배가 완전히 뒤집어졌기 때문에, 여객선인 경우는 완전히 뒤집어졌기 때문에 에어포켓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에어포켓 이야기했더니 그 당시 한나라당 심재철이 에어포켓으로 희망 고문했다고 국회에서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굉장히 비난을 했지만, 세월호가 떠있는 게 공기 때문에 떠있다고요. 어디 여기저기 있는 공기가 총 합쳐서 부력을 줬기 때문에 떠있었던 거라고. 그것도 다 깔아앉을 때까지 기다렸지 않습니까? 두라에이스급은 두라에이스가 달려가서 그 배 옆에서 붙잡고 로프 묶었으면 더 이상 안 깔아앉았습니다. 공기로 떠 있으니까요. 공기, 에어 영어로 공기로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는 5분 만에 전원 다 사망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은 저도 했지만 군 당국은 그 사실을 압니다. 알기 때문에 한미는 찾을 생각 자체를 안 한 거예요. 그래놓고 뭐 골든타임 무슨 뭐 60 몇 시간, 뭐 72시간 했다가 69시간 했다가 심지어 연돌에다가 공기를 주입하니 많이 그런 쇼를 했지만 한미를 찾을 노력 전혀 안 했습니다. 왜냐? 한미 찾는 거 어선 몇 척만 나가면요 30분이나 1시간이면 찾습니다. 왜?
가라앉은 지점을 아는데, 꼭지가 물속으로 사라지는 게 TOD 영상까지 나왔기 때문에 가라앉은 지점을 아는데, 조류 흐르는 방향을 아는데, 불과 가라앉은 지점에서 콤파스로 200m 뺑 돌리면 그 안에 있는데, 어디서 찾았으면 결국 조류 방향으로 180m 떠내려가서 발견됐지 않습니까? 이틀 뒤에. 이틀 동안 찾는 신용하고 쇼를 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거. 그것도 자기들이 찾은 게 아니라 어선이 찾은 것처럼 어선 보고 장세강 해덕호 장세강 선장님한테 그쪽 가보라고. 왜요? 그쪽 뭐 어디 좌표까지 주더랍니다. 해군이 그쪽으로 가서 한번 수색해 보라고. 가니까 배가 있더래요.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2012년에 우리 변호사님들하고 백령도 갔어요. 가서 해덕호 장세강 선장님 만나서 소주 한잔 했습니다. 물어봤죠. 그날 어떻게 한미를 찾으셨어요? 해군에서 좌표까지 주더라 그러니. 갔더니 거기에 배가 있더래요. 그런 쇼를 합니다. 참 유치하기 짝이 없죠. 한미는 그래서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함수는 58명의 대원이 거기에 있다가 전원 구조가 됐잖아요. 함장이 어떻게 보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함장이 그 당시 어떻게 보고했는지 법정에 나와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함장한테 줄까 지금 굉장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왜? 어저께 제가 고발장을 접수하는 김태영 전 국방장관, 김성찬 전 해군참모총장 못지않은 과실이 천안함 함장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어저께 고발장에 이름 같이 넣으면 무슨 장성들하고 같이 나란히? 그건 아니잖아요. 천안함 함장은 공수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별이 아니기 때문에. 군인의 최종 목표는 별이죠. 모두가 별을 꿈꾸죠. 천안함 최원일 함장은 만약에 이러한 사고가 없었다면 별을 따기에 충분한 실력과 능력과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부하들한테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런 군인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천안함 사고를 겪으면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자기 일생일대의 큰 과오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사법적인 그걸 한다면 뭐 영등포 경찰서나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함장의 과실 적지 않습니다. 바로 수색하라 그랬어요. 천안함 아직 떠 있으니 그 안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생존자를 위해서 수색하라고 요청을 했어야지요. 근데 함장도 그런 요청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안 했으니까. 군당국도 내버려 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6시간 22분 동안 표류하면서 계속 떠내려가고 해경은 지키고 있고 해작사는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는데 천안함을 반파시킨 그 녀석이 있는 더 위중한 곳에 오글오글 모여가지고 그죠? 거기에 전력을 올인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함수한미는 계속 내팽겨 두고 계속 찾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던 거죠. 그 사이에 함수에 갇혀있던 박모 하사는 구조될 수 있는 골든타임 다 놓치죠. 그리고 한 달 뒤에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어디서 발견된 줄 아십니까? 자해로실입니다. 자해로실. 자해로실이 어디냐면요. 자, 일단 요거부터 한번 보죠. 함수가 이동한 경로입니다. 여기서부터 빨간 선을 따라서 쭉 이동하는 22시 25분 이렇게 해서 그 다음날 1시 13시 37분까지 이거는 세월이 한참 지난 9월달 2010년 9월달이 돼서 국방부 천안함 백서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제가 이거 문제제기 안 했으면 이런 레포트가 나왔을지 의문입니다. 자, 이렇게 쭉 왔습니다. 근데 함수가 떠 있는 모습이고요. 한미는 왼쪽 사진을 보면 함수, 한미, 요 가운데 점 요거는 고놈이라 그랬죠. 한미가 싹 사라지는 타임 나와 있죠. 시간. 방위각 나와 있죠. 시간, 방위각 나와 있으니 이 순간 한미 길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8m. 여기 수심이 얼마입니까? 47m. 38m 한미가 거꾸로 서서 47m 땅바닥까지 닿는 데는 9m밖에 안 남아요. 9m. 9m밖에 안 남습니다. 우리가
큰 보폭으로 걸어서 10발자국. 그만큼만 더 내려가면 딱 땅바닥에 닿는데 저 배를 못 찾아서 이틀을 헤매요? 저 건물을 바로 세우면 테헤란로에 12층짜리 건물인데 가로 세로 10m, 가로 세로 10m, 높이가 38m인 건물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 그게 바다에 덩그러니 누워있는데 못 찾아요? 이런 시댕이 같은 애들입니다. 자, 여기입니다. 자, 이 보십시오. 13번. 자이로실에서 발견됐습니다. 박하사가. 23번, 20번. 이 선체 구조에서 가장 낮은 곳 지하 2층이라 부릅니다. 지하 1층, 지하 2층. 이 밑에는 탱크입니다. 탱크, 물탱크 뭐 이런 겁니다. 지하 1층, 지하 2층까지 내려와서 13번 여기서 발견이 됐습니다. 박하사가. 어디에요? 사망자 명단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유사한 구역에 24번, 25번에 있던 상사와 하사는 전자정비실 병기 행정실에 있었던 상사와 전자정비실에 있던 하사는 생존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 만약에 사고 당시에 박하사가 13번 구역에 있었다면 24번, 25번에 있는 대원들이 탈출하는 과정에서 바로 옆에 있는 13번에 있는 순찰하고 있던 박하사를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런데 발견 못했습니다. 왜냐? 박하사가 저기에 갈 이유는 별로 없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순찰 당직자가 가는 저 자이로실이라는 곳은 그냥 자이로, 이 배의 방향을 측정하는 계기가 하나 덩그러니 있는 그냥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특별하게 열이 나거나 뭐 엔진이 돌아가거나 계기판이 있거나 아닙니다. 그냥 덩그러니 하나 자이로 하나 있는 겁니다. 순찰의 대상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박하사가 여기서 발견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배의 제일 낮은 곳이라는 것의 의미는 이 배가 뒤집어졌을 때 제일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배가 전복되고 난 이후에 제일 높은 곳은 왜일까요? 공기가 남아있는 마지막 공간입니다. 공기가 남아있는 마지막 공간에 가셨던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정부는, 우리 군당국은 그 사실을 국민한테 속이고 함수가 계속 떠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계속 찾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죄에 해당합니다. 떠 있는 선박을 잡아서 확보를 해서 수색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군 책임자로서의 직무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좀 더 고민해 볼 겁니다. 뭐냐면 죄명이 더 많을 겁니다. 공직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 의무도 또 있을 거고요. 뭐 성실하게 뭐 어떻게 공무원들의 성실 무슨 의무도 있을 거고요. 법조항 더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보완해서 더 많은 제명이 필요하다면 공수처에 추가 제출을 할 겁니다. 화나시죠?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글로도 썼고요. 칼럼으로도 썼고요. 전국 250번 강연 다닐 때도 언급을 했고요. 오늘 처음 들으신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나라 언론이 황폐하다는 겁니다. 조중동이 안 쓰면 국민의 70%가 모르니까요. 예. 무려 16시간 22분이나 떠 있었는데 계속 국민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천안함 함수 무려 16시간 22분 떠 있었다. 신승섭 작전처장 천안함 함수 위치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좌초로 보고받아 해군작전사령부의 작전처장이 첫 보고받은 게 좌초입니다. 첫 상부보고도 좌초였습니다. 왜 그렇게 무시를 합니까? 왜 제가 좌초론자고 지금도 좌초설이고 끊임없이 좌초설을 주장하고 있는 11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끊임없이 좌초설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보고. 작전처장이 첫 보고가 그랬다는데. 자, 고민거리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 더 볼게요. 심지어 한미는요, 해경이 사고 다음 날 위치를 파악해서 영상까지 확보를 해서 해경이 군 당국에 통보해 줍니다. 한미를 발견했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 좌표는 어떻고 우리가 이 음파 탐지기로 찍은 것은 어떻고 해서 해군한테 보내줬는데 어떻게 하느냐입니까? 군 당국이 묵살 그리고 하루를 더 넘깁니다. 묵살 직무유기 한 생명을 잃은 건 확실하죠. 그리고 이 두 사람 말고 더 있겠죠. 차근차근 챙겨서 이제 우리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대한민국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진정하게 면밀하게 공정하게 정의롭게 수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원해 줘야 되겠습니다. 제가 접수증을 보니까 제45호 대한민국 공수처가 출범하고 45번째 고발장을 제가 어저께 접수를 한 거더라고요. 한미를 통보해줘도 해경은 군당국이 해경까지는 자신들 휘하로 주무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해경에 그 당시에 정직하게 말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병일 경비과장도 첫날 군당국이 오락가락 하니까 기자들 모아놓고 내가 정리해줄게 9시 15분에 좌초했다고 해서 내가 바로 배를 천이함을 보냈어 라고 브리핑했다가 바로 그 다음날 저쪽으로 좌천된 걸 보면 며칠 뒤에 그리고 해경은 한미를 찾았지 않습니까? 이거 한미 찾을 때 군당국 그랬을 겁니다. 눈치도 없게 저거 찾았다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보고를 하니 묵살한 겁니다. 그게 나중에 밝혀지니 보도가 되는 거고요. 어디로? KBS로. KBS 뉴스로 보도가 됐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배를 찾아줬는데 46명의 실종자가 들어있는 배를 사고 다음 날 해경이 찾아서 통보해 줬는데 묵살을 해요? 이런 나쁜 놈의 새끼들. 아침부터 몇 시야? 욕하게 만들어.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제가 처음부터 이러한 사안을 법적으로 가져가기를 두렵듯이 꺼려했던 도중 중에 하나가 가족의 아픔입니다. 가족의 아픔. 다시 이 문제가 불거져서 우리 이 세월호 가족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생떼 같은 그 어린아이들, 천안함, 이 사건과 관련된 우리 박하사님 가족분들 제일 제 마음에 걸립니다. 혹시라도 우리 이 박하사님과 어떻게라도 인연이 닿는 분이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들으시거나 이 영상을 보시거나 이후에 아시게 되더라도 꼭 한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가족분들한테. 우리 박하사가 그때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배에서 제일 낮은 공간, 아니 전복되고 난 다음에 제일 높은 데에 있고 마지막까지 공기가 남아있을 수 있는 그 공간에 계시는 동안에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우리 정부를 원망하고 우리 모두를 원망했을까? 그거 하나 생각하시고요. 사고가 나고 이것이 국가적인 사고고 군당국은 한꺼번에 몰아가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동료 의식으로 해서 으쌰으쌰해서 군당국이 짜놓은 프레임 틀 안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제는 조용히 생각을 해보시면 국가라는 기관이 얼마나 국민을 속이고 한 가정을 풍비박산을 만들었는지 그 국가에 대해서 원망하셔야 됩니다. 이 국가는 누구의 소유가 아닙니다. 대통령 되신 분의 소유가 아니라고요. 문 대통령님도 지금 현재 이 나라를 운영하는 일을 맡으셨을 뿐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머슴 중에 하나고요. 거슬러 올라가서 쭉 올라가면 연산군도 있고요. 단군, 조선까지 올라가는 국가는 앞으로도 500년, 1000년 우리가 사라지고 난 데도 갈 거라고요. 이 나라 역사에 뭘 남겨놓고 갈 겁니까?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십시오. 내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고 국가에 소송하십시오. 가족분들. 국가는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아침부터 무거운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억울한 분 또 계시죠? 한주호 주니님. 한주호 주니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도 제가 조만간에 들여다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무소에서 돌아가신 박아사님의 억울한 죽음 못지않게 한주호 주니님의 죽음도 억울합니다. UDT 베테랑이, 대한민국 UDT의 전설인 UDT 베테랑이 겨우 수심 20m 밖에 안 되는 함수에서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했잖아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은 현장에 있던 UDT 예비역, UDT 대원들에서 다 밝혀졌고요. KBS가 풀로 취재했고요. 그 모든 녹취록을 제가 다 입수를 해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문제를 공론화시키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로 가족들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똑같습니다. 밝혀야 됩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미 대사관에도 제가 내용 증명을 보낼 겁니다. 장례식에 와서 줬던 하얀 봉투 안에 뭐가 들었는지 질문할 겁니다. 묻는 거 간단합니다. 세 글자. What is that? 저게 뭐냐? Letter or money? 일단 그 답을 받고 그 다음 조치를 할 겁니다. 저 혼자 못 갑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